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방송교화 25주년 원음방송 원기 108년 4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경기 인천교구 첫 교화지 안양교당이 군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안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의 첫 교화지 안양교당이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법도량을 군포시 당정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군포교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봉불식을 올리는 자리에 나상호 교정원장을 비롯해 재가 출가교도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김성종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봉불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이하경 의원이 참석해 군포교당으로의 이전을 축하했고 전종훈 교구교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명품 교당으로 거듭나길 바랐습니다. 종법사님 치사를 대독한 이형덕 교화부원장은 경기도 첫 교화지 시작지 안양교당이 군포교당으로 거듭나기까지 교도회장과 교도들의 대불사였다고 치하하며 법신불 봉안식과 봉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성중 부회장은 경과보고에서 안양교당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돼 원기 106년 퇴거 명령 조치로 삼본병원법당에서 법회를 진행했고 100여 곳을 둘러본 끝에 지금의 자리에 새 법도량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룸 건물을 리모델링한 군포교당은 5층 건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1층은 카페로 꾸며 사람들이 편히 오가게 하고 2층과 3층은 교당 사무실과 대법당, 5층에 선실과 생활관을 배치하고 4층을 주방과 식당 기능이 있는 카페로 꾸며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법신부를 모셨으니 참 부처를 잘 모시고 부처님처럼 원만한 인격을 갖춰 살아가길 서원하고 봉불식의 공덕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설법했습니다. 김기현 교감교무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첫 교화의 시작이라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 진안지역 교화의 시작인 마령교당이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신개축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9일 전북교구 마령교당 봉불식에는 400여 명이 넘는 재가 출가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마령교당은 원기 19년 대종사님이 마령지부를 순방하고 마이산에 오르는 등 성좌의 자취가 어려있는 곳입니다. 이에 원불교 100주년을 준비하며 대각전을 새로 고치고 소법당과 생활관을 신축했습니다. 종법사님 치사를 대독한 류경주 총무부장은 마령교당 봉불식을 축하하며 오늘의 봉불을 계기로 진리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을 올려 대수련하고 대정진하며 대선정에 들어 각자의 몸에 일원의 진리를 모시고 스스로 살아있는 부처가 돼 모두를 살리는 활불로 거듭나길 축원했습니다.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설법을 통해 꽃들 만발한 봄날 봉불식을 하는 마령교당을 축하하며 서경은 교무를 비롯한 교도들에게 정말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대산종사님의 봉불의 의의를 설명하며 봉불의 애쓴 가치가 시불, 생불, 활불이 될 때 진정한 가치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은 교무는 재가 출가 호법 동지들이 합력해 대종사께서 점지해준 영평당에 원불교 100주년을 앞두고 소박하게 신개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봉불식에 온 교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농사지어 만든 두부와 도토리묵, 찰떡 등을 선물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전북교구가 대각계교절 봉축 기념으로 원불교 100년 100장면 사진전을 전북교구청 지하 1층 화동관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4일 전북교구청 화동관에서는 원불교 100년 100장면 사진전 오픈 행사와 함께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구는 원기 108년은 원불교 100년을 넘어 교단 3대 말을 결산하는 해이자 익산에 총부를 건설한 지 100년, 소태산 대종사가 머문 마령교당의 역사 100년, 만덕산 초선 100년이 되는 해로 재가 출가 교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불교 대각개교절 봉축을 기념하며 원불교 100년, 일원대도 교법의 근본을 돌이켜 살펴본다는 회룡고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라는 조고각하의 취지로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원불교 100년 사진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문성 교무에 도움이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인기도를 마치고 교화의 교두보를 세운 곳, 아울러 세계교화의 발판을 삼은 곳이 전북교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창립 정신을 다시 새기며 초기 교단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를 반조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전은 1891년 소태산 대종사님의 탄생을 알리는 사진을 시작으로 원불교 100년 역사를 기록한 전시회입니다. 오는 5월 5일까지 전시되는 사진전은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고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돼 관람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진전 책자는 따로 판매하지 않으며 원불교 교단 2세기를 열어갈 전북교구 청소년 교화에 동참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이 신축불사 천일기도 회향을 맞아 감사법회를 열었습니다. 교도들이 권선해 불사에 합력한 분들과 앞으로 교당에 인도하고 싶은 분을 초대해 법의 은혜를 입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서울교구 원남교당은 신축불사에 동참한 인연과 교도 2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축불사기도 천일회향을 했습니다. 공부담에서 정인진 교도는 살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부담으로 여겨질 때마다 그 없는 자리를 떠올리며 감사한 인연에 보온하며 살겠다고 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경이 교무의 짧고 시원한 설법으로 대중은 영주라는 큰 선물을 받았으며 원남중창단 지휘자인 허영우 교도가 편곡한 국화옆에서 노래 공양으로 동참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남교당 미니다큐 시청과 설계사 조민석 건축가로부터 원남교당 건축의 정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남교당은 원기 49년부터 57년간 교화 터전이 되어준 기존 교당터에 새로 교당을 짓고 봉불식을 했습니다. 한옥 인해원을 품은 종교관과 훈련관, 그리고 별관인 경원제로 이루어진 원남교당은 도심 한복판의 의도적 단절과 적극적 연결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공간적 도전으로 종교의 영적 환경을 잘 표현하는 동시에 생활 종교로서 이웃과 조화로운 공전을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와 한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인문, 문화의식, 훈련 교화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점심 공양 후 한옥 인해원 앞마당에서 모인 가운데 유장훈 교도의 사회로 행운권 추첨과 디저트를 나누며 초대받아 오신 분의 소감을 듣는 등 남녀노소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남교당을 방문한 인연들은 오늘이 두 번째 참석인데 이 시간부터 원불교 교도로 거듭날 것을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충남교구 봉공회를 비롯한 교도들이 대전 장태산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1박 2일 급식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충남 금산 신대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장태산 지역으로 번져 산불 3단계가 발령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교무와 봉공회원,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와 중앙봉공회 70여 명은 1박 2일 동안 급식 지원 봉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재민 발생에 중앙봉공회 강명권 교무는 KT희망 나눔재단으로부터 급식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장과 공익복지부장, 대전 충남교구 봉공회장에게 연락해 급식과 배식을 위한 인원을 요청했습니다. 2일 밤과 3일 새벽, 급식기구와 급식 식자재를 구매해 밥차를 먼저 출발시키고 3일 아침 서울봉공회 김도원 조리사와 함께 대전 서구 기성복지관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20여 명의 대전 충남교구 봉공회원과 교무들이 도착해 급식 차량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대전 서부 지역 자원봉사대와 적십자사의 급식이 부족해진 상황을 알게 돼 이재민과 119 소방대,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들까지 약 350여 명의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산불로 시리에 빠진 이재민과 경찰, 군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 원 플러스입니다. 원기 108년 대각개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영산성지 대각터에서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봉축 봉고식이 진행됐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위원장인 나상호 교정원장은 기원문을 통해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의 봉축 사업과 상생의 세계, 평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소중한 기원이 될 것을 바랐습니다. 다음 날 1일에는 천열의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마음의 자성불을 밝혀 천열의 만보살의 주인공이 되는 해명의 등불 행사로 영광교구, 광주 전남교구, 제가출가교도 2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신흥교당 얼수국악 한마당 팀의 공연과 함께 시작된 점등식은 봉고 기원식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경일 영산사무소장은 원불교 대각개교절의 참뜻과 교단 2세기와 혁신, 정신문명, 도덕문명의 나라 건설, 세계 평화, 근원보존 세계성지로서의 영산 대성지 비전을 담은 봉고 기원문을 낭독했습니다. 성지 공동체 기관장인 영광교구장, 영산선악대 총장 등의 점등 선언에 이어 봉축위원장인 나상호 교정원장의 설법이 있었습니다. 대각지를 밝힌 천열의 등이 자성등이 되고 일원등이 되기를 기원하며 대각개교절 경축 주제 다 같이 다 함께처럼 마음 공부, 감사 생활 잘해서 열애를 이루고 은혜롭고 평등한 평화 세상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참석한 원로교무는 영산성지의 천열회 등 행사가 영산성지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확대되길 염원했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을 밝힌 천열회 등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중앙봉공회는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원기 10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익복지부장을 비롯해 각 교구 봉공회 회장과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봉공회 전시경 회장은 무아봉공으로 평등 세상 이루자는 주제로 대종사님의 탄생과 구도의 여정, 깨달음을 회상의 근원성지인 영산에서 창립 기운을 받아가자고 했습니다. 결재식에서 문수영 공익복지부장은 대종사님이 밝힌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어려운 곳에서 기쁘게 봉공활동을 하니 새회상 만남 기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격려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이경열 훈련원장은 대종사님 사리인 교리도를 소개하고 대종사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봉공회원이 대종사님의 참 애제자라며 참석한 모두에게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 계획과 점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각 교구의 사업과 힘든 점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고 또 4대 봉공에서 시대에 맞는 봉공활동을 발굴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김선명 영광교구장은 해제법문으로 신앙과 수행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신앙, 수행실천 선봉대가 봉공회라며 크게 비워야 큰 공익심을 낼 수 있는데 굳은 일에 앞장서는 봉공회가 큰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중앙봉공회는 봉공활동의 참 의미를 돌아보며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보이자고 다짐했습니다. 충북교구 봉공회가 대각개교절을 맞아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은혜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교구청 청주교당에선 청주, 서청주, 상당, 오창 공공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김치를 담았습니다. 김치는 한 가구당 5kg으로 80상자에 나눠 청주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역 주민 35가구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 쉼터 등 청소년 센터 5곳에 전달했습니다. 김치가 떨어지는 4월 김치 보릿고개 시기에 은혜의 김치를 나눠 깨달음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당에서 은혜김치를 구매해 교도들과 은혜를 나누었고 청주교당은 원로 교도들에게 순교를 통해 은혜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6일 2023 소태산 아카데미 인문사상강좌 원불교 선법 강의가 은덕문화원에서 개강했습니다. 올해는 정산종사, 마음공부 바른길, 수심정경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강의는 정기원 원로교무가 맡았습니다. 원불교 초기 선교제인 수심정경은 정좌선과 무시선의 연원 수행서로 원불교 선의 뿌리와 선법의 자세한 이론과 실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기원 교무는 첫째 주 수심정경이 어떤 경인가, 둘째 주 수심정경 선수행의 주요 개념을 비롯해 마지막 주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까지 20주 동안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선법 강의는 이론과 더불어 단전주 실습도 진행합니다. 정교무는 선을 할 때 몸의 원리를 설명하며 자세와 호흡을 실습하는데 수승화강, 식망현진 체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법열 은덕문화원장은 원불교 선법 강의에 50여 명이 참여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는 은덕문화원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산문화 옥당박물관은 2023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고 지원 사업으로 전국의 약 100여 개 박물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류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시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인문학 체험 행사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산문화 옥당박물관은 토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란 주제로 MG 토기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매장된 토기를 직접 발굴해보는 토기 발굴 체험, 줄 조명을 이용한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홀로그램의 이미지를 이용한 토기 무늬와 홀로그램 렌즈를 통해 투영해보는 홀로그램 토기 만들기, 토기에 클래퍼를 달아 안에서 소리를 내는 토령 만들기 등 4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박물관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방법과 박물관 인력이 해당 기관에 찾아가는 방법, 박물관에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참여자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옥당박물관 참여 인원은 1,200명으로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원불교 환경연대는 영산성지에 토종 자생나무 심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사업단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협조한 이번 행사에는 영산성지 사무소와 영광교구를 비롯해 민들레 세상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들레 세상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자연이 함께 만들어요 음악에 맞춰 직접 창작 율동을 선보였고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경일 영산성지 사무소장은 자연과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성지로 원불교 환경연대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천지보온 성지숲에는 정향나무, 미선나무, 노각나무, 오얏, 돌배, 참배, 신배 등 12종이 넘는 토종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식물종들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멸종됐고 서양과 일본의 종자를 도둑맞아 우리나라 자생 식물임에도 소유권을 뺏기는 등 식물자원 침탈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또 산림청에서 공급해준 우리 토종 소나무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돕고자 남북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 토종 종자를 찾아 키운 나무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생물 다양성,
남북 평화라는 소중한 의미들이 담긴 토종나무 숲이 전국에서 최초로 영광에 조성된 데 대해 참석한 영광 시민들과 어린이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멸종위기 토종나무 심기를 통해 잃어버린 대각의 본질을 되새기며 이 작은 숲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로하라고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제한이 참 많았죠. 코로나19 3년을 극복한 이야기로 오늘 초대석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국제훈련원의 현상호 교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14년째 하와이 훈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상호 교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14년째 하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네.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와이 국제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출간된 책이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무 아미타불, 황민정 교무 일대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또 현상호 교무님께서 직접 정리를 하셨다고요? 네, 2022년 3월 28일 날 출간이 됐고요. 월간 원강사에서 이 책의 부제가 망각의 강에서 기억의 강으로입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경에 라타온 황민정 교무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2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큰 수술을 겪어서 좌뇌가 제거된 상황에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말과 글을 잃어버리셨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곳에서 비몽사몽간의 과거 전생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교화 현장에 발령이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황민정 교무의 일대기입니다. 드라마틱한 일대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하와이 국제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현 교무를 동서문화센터 입학시키려고 영어 학원도 등록을 시키고 하루에 뭐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이렇게 뭐 공부를 시켜준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 그러셨나요? 라타오님 건강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시면서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더 이상 교화 현장에서는 교화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와이로 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하와이 훈련원이 그때 비어 있어서요. 황민정 교무님이 훈련 교무 시절, 그러니까 1981년도에 대산 상사님께서 완도에 계실 때 하와이, 그러니까 완도, 제주도,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 국제훈련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도 훈련원, 제주도 훈련원, 그 다음에 하와이 훈련원까지 훈련원 벨트를 구상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와이에 영어를 잘하는 교무를 파견을 시켜서 동서문화센터에 파견 근무를 시켜라라고 하는 법문을 직접 받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문이 받들면서 제주도에도 훈련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와이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훈련원이 이제 하와이에 생기게 되면서 후에 30년 동안 한 명도 교무를 파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꿈을 제자인 저한테 네가 이뤄야 한다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사명으로 저를 영어 공부를 시키셨는데 제가 있는 하와이 훈련원은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놀룰루까지 차로는 약 1시간 걸리는데 버스로는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를 아침에 새벽 자선 5시가 이제 되면 5시에서 6시까지 자선을 하고 나면 미리 싸둔 도시락을 들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요가랑 명상법회를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거쳐서 마침내 그 다음 해 동서문화센터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프로그램의 11기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그 인근에는 또 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2시간이 걸리는 어학원까지 이제 이동하면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는데 네. 도시락까지 싸주시고 이렇게 네, 응원을 많이 그렇습니다. 해주시니까 네. 실력도 쑥쑥 늘었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도시락을 싸시려면 4시에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아유, 새벽에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2개 싸서 가지고 오는 그 저의 그 비장함 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돼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제가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시간들이 좀 지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좋은 결과들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국제불교교육기관 용커과학과 사회과학연구재단으로부터 평화봉사상을 또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이고 또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것은 제가 이 상을 받았던 것은 아차라야 부다라키타 스님의 일대기를 2014년에 학위 논문으로 제가 그 스님의 일대기를 썼습니다. 이 스님은 바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과의 인연도 참 특이하게도 2013년 91세로 열반하신 부다라키타 스님의 원현장 교무의 인연으로 그분의 이제 열반하셨어요. 그분의 다비식을 화장식에 참석했고 그 다비식 때 안내 책자로 그분의 일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리고 그 글을 영광스럽게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던 아난다 스님, 네. 아난다 스님이 제 2인자셨거든요.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그래서 그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논문이 2015년도에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으로 출판된 것을 계기로 제가 그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상은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인가요? 그것은 이제 그 당해 년도에 이제 인도에서 불교의 부흥이나 불교를 잘 이렇게 알렸던 그런 스님이나 학자들한테 주어지는 상입니다. 네, 그때 받으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떠셨어요? 그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이런 분들 중에 제가 한 명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그 스님이 브라만 힌두교 집안에서 아무 말하자면 그 당시에만 해도 불교가 진짜 없었던 그 인도 땅에 스스로 자기가 그 성적지를 돌면서 불교를 이렇게 했던 그 여정들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또 특히 우리 원불교와 인연은 이분이 원현장 교무가 바로 그 인도 출신 우리 교무거든요. 1호 외국인 교무인데 그 교무의 스승이 바로 이 아차라야 부다라키타 스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과의 인연도 우리가 원불교와의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의 일대기를 당신이 살아생전에는 절대 누구도 쓸 수 없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그 제2인자였던 아난다 스님께서 저에게는 또 허락을 해주셔서 영광스럽게도 그 일대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의 일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경험을 계기로 라타오님 일대기도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이게 하나의 연습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라타오님의 나무아미타불을 이제 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지금 계시는 이제 하와이 국제훈련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와이 하면 뭐 전 세계인들이 정말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곳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너무나 뛰어난 곳이잖아요. 그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오아후 섬, 그러니까 하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호놀룰루가 있는 섬이 하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와이 주 이름입니다. 근데 섬이 7개거든요. 제일 큰 섬을 이제 빅아일랜드라고 하면서 그
큰 섬 이름이 하와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놀룰루 그곳이 있는 그 섬의 이름은 오아후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아후 섬의 서쪽의 끝에 마카라고 하는 계곡의 중턱에 위치한 이 하와이 훈련은 앞으로는 태평양 바다가 바라다 보이고 뒤쪽과 양면이 큰 산으로 둘러싸여서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을 서쪽이기 때문에 네. 매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은 뒷동산에 올라서 바라다 보면 그 산이 마치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거북이 거기서 훈련을 찍으면 흡사 거북이가 훈련원을 물고 있는 듯한 거북이가 훈련원을 예예 네. 그 물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라타원님과 2009년 12월 29일 날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그 거북이가 훈련원을 물고 있는 형상을 보면서 불교에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눈먼 네. 거북이가 500년 만에 한 번씩 바다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는데 네. 그때에 올라왔을 때 나무 토막을 만나야 턱을 걸쳐서 숨을 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참 말하자면 그 망망대해에서 네네. 눈이 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불교를 만난다. 네. 스승님 만난다. 이런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하는데 꼭 그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 사는 하와이에 있는 생명들이고 네. 우리 훈련원은 바로 이 나무 토막과 같다. 그래서 훈련원이 바로 이 생명들을 구원하는 네. 하나의 구원의 도량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곳으로 가꾸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 국제훈련원을 다들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하와이 국제훈련원은 대산 종사님께서 인류의 심전 개발 훈련 도량으로 네. 꼽으셨습니다. 네. 심전 개발 훈련 일단 어떤 건가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 심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밭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는 마음심자의 밭전자인데 그 본래 우리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에 마음이 나오는 것이 마치 밭에서 잡초와 농작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잡초는 이제 악한 마음이고 농작물은 이제 선한 마음이겠죠.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욕심이 날로 치성해서 심전 개발이 아니고서는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이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계의 평화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심전 개발하는 그런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 심전 개발 훈련 도량은 결국 인간의 탐욕을 항복받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히 취하는 것이 탐욕인 반면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공부인데 그런 훈련은 하와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와이인데 이런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심신간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병든 이 심신을 자연과 함께 치유하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대산 상사님께서 열반하시기 1년 전에 노구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이코노미석 3개의 좌석을 침대로 만들어서 누워서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 봉불식계 기원문 결어를 이곳에서 이제 전 세계에다가 선포를 하셨어요. 그 전에 기원문 결어 벌문에 있었지만 전 세계에다가 이것을 선포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염원하셨던 그런 뜻깊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곳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와이를 이제 꼽아주신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곳을 우리가 그간에는 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를 오가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거의 한 3년여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네, 그 3년 동안
훈련에서 제일 큰 행사가 바로 8월에 있는 새삼 시민선빵의 새삼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산 최이공 원무님이 하와이에 오신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 200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나러 오셨는데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편이 모두 취소가 되고 네. 3년을 이제 쉬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온라인 훈련으로 이제 극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코로나 2년차 때는 후원의 밤이라고 하는 새삼 후원의 밤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모금 운동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그 후원 기금을 마련해 주셨고 2년차 때부터는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훈련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상이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스튜디오스의 방송도 네. 직접 그 시민선방 청년들이 Ladies and gentlemen, now we are 기내 방송을 직접 기내 방송을 해주면서. 직접 하면서 네. 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와이에 가는 거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비디오로 제가 다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훈련을 직접 이제 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청년들이 아주 기발하게 만들어서 그게 화제가 되었었던 어떻게 적이 보면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 법회가 아니고 네. 지금 설명한 걸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VR 체험하러 그렇죠. 가듯이 예, 맞습니다. 영상도 직접 보면서 그렇죠. 찍은 영상을 보면서 소리로는 기내 방송도 나오고 자 그렇죠. 이제 입국합니다 출국합니다 이게 다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온라인 체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좀 많은 화제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선물들 이제 저도 하와이에 있다 보니까 네. 직접 그 체험은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 기획을 해준 네. 시민선방 청년들이 너무 감사했고 정말 그 소품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택배로 다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꽃목걸이랄지 그리고 뭐 물안경이랄지 하와이의 그 느낌을 하와이의 낼 수 있게 스팸 김밥을 만드는 김밥 틀, 무수비 틀 이런 걸 다 직접 구매를 해서 훈련원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다 택배로 보내가지고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싸서 먹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실은 한국에서 줌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그런 듯한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보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이어갔던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훈련비를 다 또 받아서 우리 훈련원에다가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이제 운영비로 인해서 코로나 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원이 잘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원불교 곳곳에 있는 이제 교당들도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극복하려는 이런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국제훈련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훈련법도 개발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고 활동을 거의 쉬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또 소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으실까요? 2020년 2월 딱 코로나가 한국에서는 이제 터졌고 미국은 아직 그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온타원 정성만 원로 교무님께서 오셔서 제가 그때 겸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원과 교당 겸임 겸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제 도저히 시간상으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고 겸임을 못하는 상황에서 온타원 원로 교무님이 오셔서 교당을 봐주시기로 하고 왔는데 이제 마침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빨리 확산되면서 2월에 가시기는 했어도 훈련원에 오셔서 2층, 3층의 그 오래된 양탄자를 보고 이거를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사 물품비만 이제 주시고 가셨는데 재료 비용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재료 비용을 이제 재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선명상법회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이
네. 왼쪽에 보시는 이 월라라고 하는 본명이 월라고 현지 이름은 셀레스티인데 네. 이 교도가 자기 남편이 목수라고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데이브라고 하는 그 남편 네. 이름이 데이브인데 그 남편의 재능 기부로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특히 목수 같은 경우는 하루 인건비가 한 500불 정도 해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재료비의 3배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그 공사를 시작으로 법당 나무 데크 공사가 2020년에 이분과 같이 또 했고요. 네. 그리고 훈련원 정원 둘레길 공사까지 지금 오. 보시는 이렇게 훈련원에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가 2021년에 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재료비의 3배 정도 드는 그 공사를 3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타원 정성만 원로 교무님과 의건선 그리고 정록교당 형타원 이성민 교도님 그리고 현지인 교도의 기술적 도움으로 훈련원 내부를 3년에 걸쳐서 정비해서 앞으로 훈련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네.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때 모두가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날 그런 딱 모습을 갖췄는데 네. 그래서 더더욱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준비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올해는 이제 8월에 드디어 새삼 훈련이 온라인이 아닌 드디어 이제 4년 만에 이제 직접 오시게 됐습니다. 아, 지난해에도 조금 어려웠군요. 네, 지난해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8월 지금 6일부터 이제 7박 8일 이번엔 좀 짧게 됐는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새살매 훈련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살매에다가 직접 연락을 하시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이제 빠른 이제 신청이 15명이 이제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명이 지금 찼다고 하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서 지금 시민선방에다가 연락해서 훈련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풀렸으니 이제 훈련에 오셔서 천혜의 대자연 속에서 심장 개발 도량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8월 열리는 새삼 하와이 훈련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작년 8월부터 미국 총부에서 매달 발간하고 있는 미국 교화담보의 초기 불교 경전인 법구경과 대종사님의 정전을 연계해서 글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글을 연재하면서 대종사님께서 불법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 사회에 맞도록 짜주셨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교와 원불교가 둘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종사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불교 교리를 초기 불교와 연계해서 해석해 나가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계획을 좀 듣고 보니까 교무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또 저희도 함께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충분히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와이 국제훈련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와이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국제훈련원에 꼭 들러주셔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 경관을 직접 눈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말 그 VR 체험과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교무님 이야기도 참 잘 들었습니다. 하와이로 돌아가셔서도 또 활동 열심히 또 해주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8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을 맞아 28일간 대각개교절 홈페이지에서 대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각 법문 쓰기, 아하 대각 퀴즈, 대각 그림 퍼즐, 매일 3가지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대각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을 맞아 환경생명 살리기 실천 환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일 불을 끄고 마음을 켜는 5분선, 지구를 위한 천지보온 조석심고, 일회용품 안 쓰는 하루, 봉축기간 1회 헌혈 등 다같이 다함께 환생 캠페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기 108년 대각개교절 봉축기념 원불교 100년 백장면 사진전을 엽니다. 100년 역사의 근본을 돌아보는 전시회는 5월 5일까지 전북교구청 지하 1층 화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3) 소태산 아카데미가 원불교 선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정산종사 마음공부 바른길 수심정경을 중심으로 정귀원 교무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은덕문화원 대각전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대각개교절 기념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4월 22일 전북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나눔장터와 참여마당, 공연마당이 있는 나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음고향 익산성지에서 공부와 휴식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상주선원에서 생활훈련을 진행합니다. 수양정진과 보훈봉공, 참회 반성회 훈련에 관심 있는 분은 5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원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